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어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 해경이 아직 맥박이 살아있는 학생을 구조를 했는데 해상에서 4시간 41분이나 허비하는 바람에 이 학생이 결국은 사망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였는데요. 기가 막힌 건 당시 구조 현장에 헬기가 있었지만 그 헬기를 타고 간 사람은 이 학생이 아니라 해경 청장 등 해경 고위 간부들이었다. 이런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듣는 사람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이런 사실이었는데요. 바로 이 사실을 조사한 그 당사자를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듣기 위해서인데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조사과장을 맡고 있는 김진아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진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좀 잘못 봤네. 김진희 과장님이십니다. 성함을 바꿔서 네, 죄송합니다. 일단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참사가 발생한 게 2014년 4월 16일. 그러니까 5년하고도 반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실이 이제야 그러니까 밝혀진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구조군안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저희 큰 테두리의 조사 과제로 작년 12월 11일 날 이제 저희가 전원위 의결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요 사안은 이 해당 당사자 피해자 부모님들께서 좀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하셨었는데 네. 그랬는데 간단하게 서류를 가지고 서류의 내용이 좀 잘못됐다라는 문제 제기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러면 약간 잘못된 것을 좀 잡아봐야 되겠다, 경위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자료들을 하나씩 좀 찾게 됐었던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를 좀 약간 확장을 한다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연결이 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네, 본다면? 맞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들이 새롭게 저희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날 2014년 4월 16일 해경이 채증하거나 작성한 자료 영상 일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있었고 세월호 특조위 조사도 있었고 지금 이제 사회적 참사 특조에서 또 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은 부분일지도 모르겠다. 네, 네. 이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점을 좀 먼저 확인을 하고 지금 밝혀진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학생이 맥박이 살아 있고. 네. 사실 지금 그 표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예.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요. 예. 저희는 그날 자기가 발표한 내용은 정확하게 5시 59분에 찍힌 예. 병원의 바이탈 사인 모니터, 예. 그 함정과 연결되어 있는 바이탈 사인 모니터 상에 맥박 48, 산소 포화도 69라는 수치와 그 수치 잡힌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제 맥박이 뛴다거나 호흡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이제 그래서 그건 의료적인 해석의 영역이라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들리는데 네, 그러면 네. 당시 의료진의 해석, 그러니까 아니면 당시가 아니죠. 요번이라도 네. 의료진의 해석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받았고요. 다수의 응급의료의 전문의의 그 자문을 받았고요. 그들 모두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여러 가능성은 있다. 이것만으로, 수치만으로 또 모니터상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것으로 사망했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렇죠. 예, 예. 당연히 사망은 아니죠. 네, 사망 네, 상태는 맞습니다. 당연히 아닌 거고. 예. 바로 그렇다면 맥박 48, 산소 포화도 69라고 네. 하는 게 의료적으로는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지 일단 의료진에서 그러니까 정리한 내용을 좀 전해주신다면 어떤 거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실은 정상이면 산소 포화도가 95가 되어야 되고요. 예. 70 미만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한 저산소증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 저산소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고 예. 이 수치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 전문적인 의료적인 어떤 그 견해는 모르겠지만 네. 일반인의 상식에 입각해서 본다면 그래서 긴급 이송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병원에서 어떤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는 건 무리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바로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신속한 이송을 하라. 의사가 바이탈 사인 모니터를 보고 예. 그리고 그 화면을 통해서 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한 지시는 바로 신속한 이송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네. 헬기가 있었다면서요. 네, 네. 근데 헬기로 이송이 안 된 그럼 그러니까 배를 통해서 이송을 하다가 4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했던 그 경위도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어제 발표드린 거는 분명히 이 환자가 5시 24분 25초에 해상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헬기 이송이 가능한 함으로 일부러 이송 옮겨집니다. 네. 이동을 해서 거기서 CPR 심폐소생을 진행을 하고요. 그 해경 함정에 헬기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헬기장이 있었고. 네. 그래서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1급 응급구조사가 진행을 하면서 병원과 원격 의료 규정에 맞게 원격 의료를 진행하고 의사는 그것을 통해서 합당하게 신속한 이송과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네. 의료 지도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의료 지도에 따라서 심폐소생술은 계속 진행하지만 신속한 이송을 이 현장에 있던 응급구조사와 해경들은 계속 요구를 하는데 네. 조타실을 향해서 조타실에는 바로 지휘부가 있었거든요. 소위 예. 말하는 삼청장이라고 하는 해경청장 그리고 서해청장, 모포서장 그리고 함장이 있었습니다. 조타실에. 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서인지 헬기는 이 학생을 태우지 않고요. 그리고 5시 44분에 서해청장이 헬기를 타고 이송합니다. 바로 이 지점인데 네. 그 응급 구조사나 이런 분들은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고 계속 건의를 네. 했고 의견을 올렸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서해청장이 헬기 타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무시라고 봐야 되는 건지 현장에서 발생한 혼선 때문인지 혹시 그 경위는 파악이 됐나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현장에 대한 조사들을 진행을 했는데 예. 저희가 이걸 긴급하게 발표하고 예. 이후에 수사 요청들을 준비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럼 왜 그랬는지 그리고 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가 사실 핵심적인 조사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특조위의 수사 기소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한계들로 넘어야 할 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기보다는 긴급 발표하고 그리고 다른 좀 더 다른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결국은 예. 이게 이제 수사냐 조사냐가 참 그래서 중요한 게 조사라고 한다면 당사자가 응하지 않으면 조사에 네.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과태료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응급 구조사나 당시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했던 분들은 조사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조사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특히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고 생각이 그러면 그 듭니다. 응급 구조사가 누구에게 지금 빨리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보고를 했는지는 확인이 됐을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대다수 현장에 계신 분들은 상황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십니다. 못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기억을 못하시고요. 그래서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어쨌든 신속하게 이송을 지시받았고 왜냐하면 그 일지상에도 있기 때문에 헬기로 이송을 하려고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왜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지금 막혀 있는군요, 조사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어제 발표가 나기 전에 그럼 당시 그 해경청장이나 서해청장에게 조사에 응해달라는 요청을 혹시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위로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요청은 안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수사로 풀려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거 뭐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네. 그래요. 참 지금 많은 분들이 그 계속 문자 주고 계시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최현숙님 같은 경우도 왜 그렇게 진실이 여지껏 묻혀 있었는지 그렇게 계급장 달고 있으면 죽어가는 생명을 무시해도 되는 건지 물론 이분은 이제 물론 예단이 좀 있습니다. 무시라고 하는 게 근데 왜 그렇게 진실이 여지껏 묻혀 있었는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의아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자료 분명히 이 자료가 있었습니다. 검찰도 있었고요. 사실은 이전에 조사위원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료가 발굴이 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죠? 네. 자료는 있었던 거고. 검찰이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당연히 해경이 생산한 자료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기 특조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기 특조위는 여러 조사 방해나 이런 한계들로 조사가 진행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검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자료를 가지고 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핵심적인 것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사실은 기존의 세월호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특히 수사가
정말 이 핵심적인 가족분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조사와 수사였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저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생겼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뉴스를 접하고 오늘 이제 그 이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차마 도저히 그 유족분들을 인터뷰 모실 수가 없어서 모시지를 못했어요. 연락도 못 드리지를 못했는데 그 심정이 오죽할까 싶어서 인터뷰를 하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사회적 참사 특조위 쪽에서 혹시 그 유족분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 좀 들어보셨어요? 아, 그럼요. 저희는 사실은 저희 특별조사위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피해자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서 네. 그 의견을 조사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예, 그래서 사실은 너무 어제도 거의 탈진하신 어머님들도 계셔서 보기에 너무 안타까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면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 진상규명이에요. 그렇죠. 진상규명을 해야 본인들의 그 아픔들을 다 네. 해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학생의 어떤 뭐 일부 언론 뭐 실명도 이제 공개를 했던데 그 이 학생의 부모님은 네, 혹시 만나 보셨어요?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그 그대로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계속해서 사실 그 해에 2014년 7월에 검찰에도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상하니 밝혀달라고. 아, 검찰에도 했었어요? 네, 네, 했었습니다.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만족할 만한 결론을 받지 못하셨고요. 예. 지금까지도 헬기로 이송을 했다고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 헬기로 이송을 당연히 왜냐하면 그때에 그런 약속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일날 헬기가 내릴 때마다 진도체육관에서 달려나가서 아이가 오나 보다 하고 기다렸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참 진짜.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러면 그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는 그러면 그 추가로 조사 계획이 있습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네. 됩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중간 조사 발표입니다. 네네. 그럼 앞으로 어떤 네. 조사를 벌일 계획이세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다 해야 될지는 그건 이제 제가 결정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후에 지금 딱 생각하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그랬는지 네. 그리고 알고 있었는지 네. 지휘와 보고는 어떤 체계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핵심적인 조사가 사실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는 일기 특조위 때부터 참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네. 결국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묻혀있던 이 그 진실의 파편을 건져낸 건 대단한 성과라고 보지만 수사가 아닌 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 네. 이걸 뭐 또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끝까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좀 더 힘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할 수 있도록 예.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수사가 저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은 결국 국민적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주고 계시는데 최기원님은 세월호는 아직도 침몰 중입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8672님. 세월호의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쥐잡듯이 이잡듯이 먼지 털듯이 낱낱이 밝혀라.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김진희 과장님과의 뭔가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